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감사합니다. 신까멈. 금일 오전 호치민시는 10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동마일, 봄탑, 타이화, 긴주홍도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딜롱과 푸엔도 아직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6일 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19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7월 15일 기준 21,810명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고 1회 접종 389만 950명, 2회 접종 29만 4,680명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비엔장성은 7월 14일 0시에서 7월 30일 말까지 전 지역 15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관광객을 받지 않습니다. 총리, 코로나19 방역 관련 신규 지시 선포할 것. 보건부는 전염병이 공기를 통해 다발적으로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있는 델타 변이종의 출현으로 대규모로 복잡하게 발생하자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신규 지침을 총리에게 막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지침 초안은 기존의 3가지 15, 16, 19 지침의 조정, 보완이라고 합니다. 현장 지휘, 현장 부대, 현장 차량과 물류, 현장 보급의 4현장의 엄격한 시행 등이고 가능한 좁은 범위로 물품 공급 보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용하며 필요시 유연하게 다른 부합하는 방법으로 보완한다. 고위험 지역은 봉쇄, 시설 격리, 14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정도가 눈에 띄네요. 실제 발표를 봐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포니언군 음식 구매비 인출위해 ATM이 100만 동 벌금형 사건 회신. 포니언군 인민위원회는 여씨가 빈타임 3동에거 포니언 군 7동에 돈을 인출하러 간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지만 위반자에게 벌금 영수증을 제때 발행하지 않은 것도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현장 행정처 분영 수준이라는 게 있긴 한데 100만 동이 큰 금액이라 그걸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려면 본부로 데려가 조서를 쓰고 제재해야 맞는 절차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이와 유사하게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어딘가로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자의 동의하에 우선 동인민위원회가 대리 납부하고 나중에 위반자에게 벌금 영수증을 청구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10일 부민 여슨 음식을 사기 위해 호치민시 푸니언군 7동 판식목로의 사콘뱅크 ATM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나 순찰팀에 잡혀 100만 동 벌금 처분을 받고 그는 다시 ATM으로 가 200만 동을 인출하여 벌금을 내며 해당 상황을 촬영한 후 영수증 없이 집에 가야 했습니다. 호치민시 지침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7일 후 지역사회 감염수 감소해 7월 15일 오후 호치민시는 총리 지침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한 지 7일 만에 결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화제는 하기와 같습니다.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9,736건 확진, 이중 지역사회 내 1,794건, 격리봉쇄 지역 내 7,942건으로 확진자 수 증가 추세 대비 지역사회 감염은 감소세. 전통시장 재개는 신중할 것. 대신 큰 광장 등에서의 판매도 고려. 시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이. 3대 도매시장 폐쇄에 따른 물류 통량 부족을 온라인 자가 판매 및 키라자다센도 같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서도 과일 야채 판매하기로 함상. 무증상 확진자 80% 이상, 중증 확진자 1,000명 넘어. 줄이지 못하면 일주일 더 연장도 고려. 서. 현 정책의 단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검사 작업은 사람으로 붐비고 결과 회신과 확진자 이송도 느림. 현재 격리 봉쇄 지역 내 감염의 38%가 교차 감염이라 이를 줄여야 함. 보건구 호치민시의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발표. 7월 15일 저녁 보건부는 호치민시에서 69명의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했으며 이들은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확진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파에서 호치민시는 14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발표 지연에 대해 현지 병원 시스템 내에서만 업데이트되고
보건부에 바로 보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7월 15일 17시 기준 22명 추가되었지만 아직 시스템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7월 15일 저녁 코로나19 1922건 추가. 이제 호치민시와 나머지로 분류될 듯한 베트남 감염 순위 1에서 5위입니다. 다만 미묘하게 줄어든 느낌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언제 끝날까?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19와의 싸움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감기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정리하는 분들 있는데 감기라는 표현은 너무 가볍고 독감과 같은 질병이 맞을 겁니다. 그나마 백신 접종률, 오픈 국가의 감염률 상승 사례와 돌파 감염 사례 등은 조사해보면 접종률 상승으로 규제 완화했더니 미접종자 간의 감염 증가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돌파 감염도 백신 접종자의 중증률과 사망률이 극히 낮아지는 것도 통계로 입증되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되어 항체 생긴 사람보다 백신으로 얻는 항체량이 훨씬 많아서인 듯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의 전파 가능성도 0은 아니지만 역시 미미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인류 대다수가 접종 완료한 시점에선 충분히 약화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기사 원문 내용은 좀 막연해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백신 수급 자원 상황이라 그런 듯하네요. 참고로 감염 후 회복은 미각과 후각 상실, 탈모, 기억력 손상 등 부작용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F라면 확진자 이웃이 있어 앞문이나 뒷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열어두세요.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제게 F1이라 차별받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몰아수근대도 전염병 예방 수칙을 조용히 지킨다면 모든 일을 지나갈 것입니다. 사실 덴탈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감염 확률은 낮습니다. 페이스 실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확진자가 쓰면 주의에 전파합니다. 베트남도 확진자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서 격리자 집만 봐도 공포에 떠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글쓴이 쯔엉 효카잉은 역학 전문가이자 의사입니다. 치화구치소 탈주한 코로나19 감염 사형수. 동급생을 살해하고 강에 빠뜨려 사형 선고를 받은 27세 응우옌 끼마는 2일 전 치화구치소를 탈주하였고 코로나19 양성입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아는 프로그래밍 전문학교에서 닷과 동급생으로 친했습니다. 2014년 초 형편이 어려워 오토바이와 컴퓨터를 잃게 되자 아는 친구를 독살하고 금품절도 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2월 25일 남학생은 수면제 5개를 사서 다색의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양이 적어 실패하고 다음날 140만 동의 더 강한 약을 준비해 먹였습니다. 발각될까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밤늦게 이군 투미교로 가서 강에 던졌습니다. 27일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납치되었다며 몸값 5억 동을 며칠간 요구하다 변심하고 피해자 휴대폰을 버립니다. 경찰이 닷에 시신이 든 자루가 발견되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글 쓰는 도중에 체포 기사가 떴습니다. 16일 금일 1시에 호치민시 투득시 히에빈푸억 동에 숨어있던 응우옌 끼만을 공안이 체포하여 치화구치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7월 15일 저녁 신규 코로나19 감염 1922건 추가. 1일 내 총합 3,416건 기록. 보건부에 따르면 7월 15일 6시부터 19시 30분까지 19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국내 확진자는 1,889건, 해외 후 즉시 격리 33건입니다. 이 중 호치민시에서 1,399건 발견인데 격리봉쇄 지역에서 1,260건이고 129건이 역학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격리 지역에서 이전 발견되었던 689건을 추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질 증가 숫자는 129건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그래프나 설문조사는 세부 항목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건국 코로나19 가짜뉴스 반박.
7월 15일 오후 보건부는 보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코로나19 관련 SNS상 가짜뉴스를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SNS상 코로나19가 방사능 오염된 바이러스로 혈전과 사망을 유발한다고 인정한 싱가포르의 연구팀 관련 보건부 발행한 자료라고는 뉴스가 SNS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은 싱가포르 연구자들이 코로나19 사망자를 부검한 후에 싱가포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뉴스는 코로나19가 항생제, 항염증제 및 항응고제로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부는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보건부는 그러한 뉴스 및 권장사항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도 꽤나 공들여서 후원도 받아 만든다던데요. 그 돈 전화 주면 좋겠네요. 금일 16개 은행 동시 대출금리 인하. 7월 15일부터 16개 은행이 기존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를 동시에 인하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 인하를 약속한 16개 은행과 함께 나머지 모든 은행의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지속됩니다. 16개 가장 큰 상업은행이 전 시스템 대출 미납의 75%를 차지하며 이는 약 680만 동 대출에 해당합니다. AA-1 AAG 해적왕 케이블 수리에 4일 더 소요. 7월 13일 한 네트워크 업체에 따르면 AA-1 해적왕 케이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AAG 케이블 수리가 끝나는 7월 17일까지 기다려야 베트남 인터넷 속도가 완전 회복된다고 합니다. 응우엔 수원폭 국가주석, 주베트남 한인회 회장과 일부 한국 대기업 만나. 7월 15일 오후 응우엔 수원폭 국가주석은 대통령궁에서 방로한 주베트남 한국대사, 윤상우 베트남 한인회 회장 등과 일부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화제는 베트남이 한국과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이제야 왜 갑자기 에이즈 백신 1000개가 한인 대상으로 풀렸는지 알 것도 같군요.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 기업인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베트남 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베트남 내 한국 국민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베트남 측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하루에 한국과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와의 대화가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보건구,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조건부 승인. 지원구 끄엉 보건부 차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존슨앤존슨사의 앤센 백신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 백신은 이틀만 접종하며 2주 후 66.3%의 효과로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백신별 효과율은 각 회사마다 다른 조건으로 나온 결과라 일일 비교가 불가합니다. 베트남의 중고 아이폰, 동시 할인. 아이폰 XR, 11, 12 같은 많은 중고 아이폰 모델이 매장에서 동시에 가격 조정됩니다. 할인가는 버전에 따라 다르며 약 50만에서 150만 동입니다. 7월 초 비수기 판매 촉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128GB는 50만 동 하락하여 2200만 동에 판매되고 아이폰 12는 최대 130만 동 할인되어 64GB는 1580만 동까지 할인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아이폰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중고폰과 신형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중고 수요가 줄었는데요. 이번 할인으로 경쟁력을 높였다고 업체 측은 말합니다. 하노이 신규 양성 사례 4건 기록 타잉지 현화 황마이 군 지역사회 감염 있어. 7월 16일 오전 하노이 보건부는 코로나19 4건 양성 사례가 추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강농공단의 세이사에서 2건, 타잉지현에서 1건, 황마이군에서 1건이 포함됩니다. 타잉지현 단지에우 마을지에우국 재정착 아파트의 NTH에는 7월 11일에 환자 방문차 방링에 돌아가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 7월 15일 이 식사에서 6건 양성 사례 있음. 그 소식에 PCR 검사 후 확진. 황마이 군 황반토 황마이 94 골목 54번지의 DQH는 피자 가게 조리사 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는 빈컴 바치에우점에 주차를 합니다.
그 피자 가게가 더 피자 컴퍼니인데 어제 20시 넘어서 봉쇄했습니다. 전염병 시국 방문 배달하는 하노이의 유명 맛집. 퍼틴, 흐엉마이 퍽구원, 오바마 분짜, 틴 아줌마 채 등 모두 코로나19 시기 동안 방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쌀국수 가게 중 하나인 퍼틴의 소고기 쌀국수는 4만에서 7만 동입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흐엉리엔 분짜는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식사에서 오바마 분짜로 알려진 30년 된 가게입니다. 분짜는 5만 동부터, 춘권은 8천 동부터입니다. 흐엉마이 퍽구는 의무사 25로에 있으며 홈페이지나 배달 앱으로 밀봉 포장 주문이 가능합니다. 완탕면, 헛다오 주이아이는 1990년 문을 연 전흥다오 98번지의 유명 가게입니다. 4만동부터 판매하며 매장은 매일 16시부터 22시에 테이크아웃 가능합니다. 지엉화 카라멜은 한 상자에 8,000동이며 그 외 타피오카 카라멜과 과일 카라멜 등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과 배달로 판매하며 하루 최대 1만 상자를 팝니다. 틴 아줌마 채는 밭단 1번지에 있고 평균가 1만 5천에서 3만 동입니다. 페이스북 홈피나 배달 앱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7월 15일 18시 업데이트한 박링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박링시 2건, 폐보 현 1건입니다. 하이퐁, 가라오케와 클럽 유흥지역 계속 중단. 하이퐁 인민위원회는 이 지역 전염병을 예방 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 조정에 대한 긴급 공문 4729 VX호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7월 15일 0시부터 F1의 시설 격리 시간을 조정하고 전염병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격리를 21일에서 14일로 이어서 집거주지에서 7일간 격리, 그 다음 7일간은 자가 모니터링하며 사람 많은 곳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지역보건당국에 신고해 지시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시설격리 1일째, 7일째, 14일째와 자가격리가 종료되는 7일째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월 16일 6시부터는 빙바오 현에 속한 리홉, 하빙, 꽁이엔 마을을 19호 지침에 따른 새로운 정상 상태로 전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외 비필수 영업은 계속 중지이고 공단에서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합니다. 7월 15일 12시부로 해수욕, 스포츠, 이발 중지. 다낭시는 4,367호 KGVX호 공문을 발행하여 7월 15일 12시부로 다시 해수욕, 미용실, 야외 스포츠 등을 중지시켰습니다. 10일 재개했다가 15일에 중지니까 5일 천하네요. 빙톤 공안 중미의 팔 절단할 뻔한 범인 체포. 7월 16일 오전 바리아 봉따오 성 공안이 대치 발포하여 빙톤 성 팜던 현 탕하이 마을 공안 중미의 팔을 거의 자른 용의자 은우옌 꾸옥바오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바오는 15일 8시 30분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과 마스크를 하지 않아 검문소에서 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달아났습니다. 그때 공안과 마주치자 칼을 꺼내 공격하고 집으로 도망가 아버지와 함께 농성하다 포위한 공안 중위를 마체테 등으로 공격하여 탕하이 마을 공안 지웡 중위 오른팔이 거의 잘릴 뻔했습니다. 그 후 도주하다 결국 금일 6시 30분에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여 신고 후 공안이 출동하여 발포하자 겨우 항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아직 진술은 없습니다. 강도 근처에서 벌목하던 남성, 넘어져 코르크 나무 말뚝에 하체 찔려. 7월 16일 허우장성에서 한 남성 TVTC가 강도 근처에서 나무를 톱질하다 넘어져 코르크 말뚝에 하복부를 찔렸습니다. 권터 중앙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2시간 수술 끝에 길이 80cm, 지름 10cm 정도의 3개 가지가 난 코르크나무 말뚝을 꺼냈습니다. 장기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아 매우 운이 좋았다고 하네요. 다만 남편이 이렇게 되고 아내는 코로나19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후원자들에게 연락 중입니다. 저도 처음엔 언론이 자극적으로 이런 민망한 사진을 올리는 거라고만 오해했는데 이렇게 소식이 퍼져야 피해자에게도 후원이 많이 오기 때문인 것을 알고 난 후 이해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조치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활기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